자, 1번에 키가 되는 개념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사실 이 직각삼각형에서 이렇게 엎어놓고 다시 수선 발리는 거는 굉장히 잘 나오죠. 네, 거기서 이 두 변의 길이가 각각 A, B일 때 밑에 있는 빗변을 두 개로 나눴을 때 이게 몇 대 몇 되죠? 이게 A, B이면 이쪽이 A 제곱 대 B 제곱이 되죠. A 제곱 대 B 제곱. 그래서 주어져 있는 그 삼각형 네. 뭐 해설에도 나와 있지만 여기서 수선의 발을 긋고 다시 여기서 수선의 발을 그었더니 이게 같아졌더라. 그 다음 넓이의 BC가 1대2 내분점이 D다. 요게 이제 1대2이다. 그러니까 요 작은 직각삼각형과 큰 직각삼각형의 닮은 B도 1대2가 되죠. 그런데 여기가 같으니까 2가 되어서 전체 B가 1대4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치. 그러면 거꾸로 이제 A 제곱 대 B 제곱이면 A 대 B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1대 뭐가 돼버리는 거지? 2가 되겠죠. 그치. 그래서 이 각이 뭐가 된다? 4분의 파이가 되더라고요. 저도 의도한 건 아니고 도형 가지고 막 이 집 저 집 하다가 해봤는데 딱 맞아 떨어지길래 깜짝 놀라가지고 안 들어봤어요. 그래서 요 관계 저도 이걸 사용하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꽤 유용하게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A 대 B면 제곱 대 제곱이다 라는 거 하나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2번에 주어진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다 표현해서 방정식을 그리겠다라는 생각이, 그래프를 그리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그리기가 힘들죠. 2의 x승 마이너스 2 나누기 x 마이너스 2 이런 분수함수는 그래프 그리는 게 조금 힘듭니다. 따라서 이게 n분의 2입니다 라는 요 방정식을 풀 때 이걸 이쪽으로 곱하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그러면 얘는 기본 지수함수에다가 절대값을 씌워놓은 거고, 이쪽은 기울기가 n분의 2이고 2,0을 지나는 직선, 그리고 둘 다 이제 절대값을 씌워놓은 거니까 둘 다 그릴 수 있는 그래프가 되거든요. 됐지.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내가 쉽게 그릴 수 있는 함수들로 바꿔서 그 교점의 개수를 세겠다 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첫 번째 필요한 것 같고, 다음 두 번째, n이 자연수죠. 보통 지금처럼 곡선 그리고 직선, 곡선과 직선의 교점의 개수는 어디에서 변화가 일어납니까? 곡선과 직선, 뭐 꺾였지만 이게 x축에서 꺾어 올린 직선이 어쨌든 직선이니까 이 두 곡선과 직선의 교점은 어디에서 그 개수가 변하죠? 무슨 선일 때? 접선일 때가 변하죠. 그런데 이 기울기가 이게 자연수분의 2이기 때문에 유리수가 돼요. 그래서 근데 이 친구의 접선은 ln2라는 걸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기본적으로 무리수일 거예요. 그러니까 접선은 딱 그 경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네. 그 평가원과 수능에서도 지금처럼 이렇게 수열적인 문제들을 많이 냈었거든요. 정확히 경계 그 n분의 2가 요거의 접선이 되는 그런 순간은 존재하지 않지만 그 언저리에서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한번 살펴봐라 였겠고요. 자,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 2x승 마이너스 2 같으면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2 그리고 0,1 지나는 요런 지수함수 되겠습니다. 이걸 접어 올리게 되면 점근선도 같이 접혀 올라가서 y는 2가 점근선이 될 거고 0,1이 접혀 올라가면 0,1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곡선은
y는 2에 점근하고 0,1 지나고 다음 여기가 1이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곡선이 되겠습니다. 구분이 안 되네요. 흰색이랑 녹색이랑 해놓으니까. 자, 그 다음 저쪽에 봅시다. 이 친구 절대값 x-2 앞에 n분의 2입니다. 어쨌든 n은 2,0을 지날 거고요. n이 1일 때가 기울기가 n분의 2, 1분의 2니까 1이 되고 2가 되죠. 즉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서 오른쪽으로 n2 이렇게 올라가는 건 즉 y는 2y 교점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은데 얘랑 안 만날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쪽은 크게 상관할 필요가 없어지고 왼쪽만 생각해 보면 되는데 n이 1일 때는 왼쪽으로 한 칸, 위로 두 칸. 뭐였지? 네, 이 점을 1,2를 지날 거고요. 그러니까 교점 한 개가 나오겠죠. 그 다음 n이 2가 되면 2니까 0,2를 지나고 역시 교점 한 개가 나옵니다. 그 다음 굉장히 결정적인 순간이 4일 때인데 4가 되면 그러니까 4하면 기울기가 2분의 1이 되면서 여기 1,1을 지나게 돼요. 0,1을 지나게 되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서도 만나고 여기서도 하나 추가로 더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게 하나 더 만나는지 아닌지는 접선을 확인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접선 기울기를 비교해 보면 2분의 1보다 더 이쪽이 더 이렇게 스티프? 가팔라지게 되니까 두 군데서 만난다 될 거고 그걸 지나고 나면 계속 세 군데죠. 하나, 둘, 세 개. 계속 세 개씩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사이에 이제 3일 때만 확인해 보면 되는데 3일 때면 여기가 마이너스 1,2를 지나니까 네, 안 만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만 되겠습니다. 처음 세 개만 한 개고 나머지는 다 세 개씩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제가 송원학원에 있는 다른 반에서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만 꽤 잘하는 반이라고 하던데 정답률이 꽤 낮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수열적인 상황, 기울기가 연속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고 저렇게 이산적으로 변하죠. 이렇게 끊어지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학생들이 조금 최근에 노출 빈도가 작다 보니까 좀 어색해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적절히 반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3번은 꽤 어렵죠. 함수의 개수 상황에서 제일 까다로워지는 것 중에 하나가 합성함수 조건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최대 최소값까지 물어버려서 저게 조금 더 까다로워졌는데 우선 정역과 공역이 모두 1부터 6까지이기 때문에 최대 최소 합이 10이 되는 건 딱 정해져 있어요. 4, 6 이거나 아니면 5, 5 이런 거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건 함수값이 전부 5가 되는 상수함수인데 상수함수도 최대값, 최소값이 다 이렇게 같다라고 할 수 있죠. fx가 다 5로 들어가면 최대값도 5이고 최소값도 5이다. 맞죠? 네, 그래서 요거 하나 되겠습니다. 근데 이건 하나밖에 없어요. 상수함수 모두가 5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이거는 한 개 나중에 따로 처리하면 될 거고 이제 이것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 2, 3, 4, 5, 6에서 이렇게 합성함수니까 두 개 그려주시고 먼저 4와 6이 각각 최소, 최대이니까 치역이 즉 함수 f의 치역이 4, 5, 6 중에서 4, 6 두 개가 되거나 아니면 4, 5, 6 세 개가 되거나 그렇게 두 가지 상황 가능하겠지. 쉬운 것부터 해봅시다. 4, 6만 치역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합성함수의 치역은 일단 f가 이렇게 대응되고 그 다음 다시 대응되는 거니까 4와 6이 어디로 대응되느냐. 물론 얘네 치역도 4와 6입니다. f의 치역이 4, 6이니까 4, 6도 갈 수 있는 게 4, 6밖에 없겠죠. 그렇지? 그러면 이 4, 6에 한 군데로 몰려 들어가 버리면 합성 f의 치역이 4가 되면서 안 되겠지. 그래서 4와 6에 하나씩 대응돼야 돼요. 물론 이렇게 대응되고 이렇게 대응되면 되겠지만 어쨌든 4, 6이 각각 한 개씩 1대1로 대응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원래 f에서 4, 6이 이렇게 1대1로 대응되었다라고 치면 남는 것들 이제 1, 2, 3, 5 이걸 4와 6에 대응시키면 되는데
나머지는 대응시키면 안 되죠. 치역에서 뺐으니까. 근데 뭐 치역이 이 두 개인 함수의 개수는 얘가 두 개 가능하고 두 개씩 가능하니까 2의 4승. 게다가 다른 조건 고려할 게 없죠. 그렇지. 이미 치역은 4, 6이 다 요거 4, 6이 이미 대응되었기 때문에 상관없거든요. 따라서 첫 번째 요거 fx라고 이제 이게 치역이라는 뜻이죠. 치역이 4와 6 두 개뿐인 함수인 경우에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f의 개수는 일단 4, 6 대응시키는 방법이 두 개짜리 1대1 대응, 그 다음 나머지 4개에서 2개로의 함수 2파이 4, 그냥 2의 4승 갑시다. 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합치면 32개가 나올 겁니다. 다음 두 번째 fx의 치역이 4, 5, 6이 돼요. 이건 저쪽에 가보자. (1, 2, 3, 4, 5에서) 4, 5, 6에 하나씩 일단 대응됐다라고 치고요. 합성함수의 치역이 문제죠. 여기 일단 4, 5, 6에 한 개씩 대응되고, 그 다음 이 4, 5, 6이 다시 4, 5, 6 중에 대응될 텐데 4, 5, 6에 다 대응되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합니다. 즉 여기서 다시 1대1 함수 만들면 돼요. 근데 뭐라도 되냐면 4, 5, 6은 4, 5, 6이 다 안 되고 4와 6에만 대응되어도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죠. 그치. 합성함수의 치역이 4, 6인 경우에 저때 다시 기억번 들어가서 fx 이게 4와 6에 들어갈 수 있고, 아니면 fx가 4, 5, 6에 한 개씩 다 대응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이거 가볼게요. 위에 거는 4, 5, 6을 4, 6에 대응시켜야 됩니다. 두 군데다 대응시켜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대응시켜야 되지? 세 개를 두 개에 대응시킬 거예요. 그러면 한 군데는 몇 개가 들어가야 돼? 두 개가 들어가야 되겠죠. 두 개. 그래서 네. 이렇게 4, 5, 6을 두 개의 집합으로 분할. 그게 이제 3C2가 될 거고요. 세 개 중에 두 개를 묶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두 묶음을 4, 6에 1대1로 대응시키면 되겠습니다. n개로 대응시키는 방법은 n 팩토리얼 하면 되죠. 네, 뭐 함수지만 지금처럼 치역, 즉 치역을 제한하고 나면 이렇게 1대1로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나를 대응시킨 거거든요. 그러면 함수 f는 똑같이 4, 5, 6 이렇게 대응시킵니다. 이제 남아있는 1, 2, 3 가지고 4, 5, 6에 대응을 시키는데 치역이 4, 5, 6이 돼야 되거든요. 1, 2, 3은 대응시키면 안 되고 일단 4, 5, 6에만 대응시키는데 현재 5는 아무것도 대응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1, 2, 3 중에 적어도 하나는 5에 대응되어야 되지. 적어도 하나가 5에 대응되어야 되거든요. 적어도 하나. 그럼 어떻게 셀까? 적어도 하나가 5에 대응되어야 됩니다. 5를 대응 안 시키는 걸 어떻게 하면 되죠? 빼버리면 되겠지. 여사건으로. 네. 그러면 1, 2, 3 3개에서 4, 5, 6 3개로의 함수이면 3의 3승인데 그 중에서 5를 제끼는 것. 참 워딩이 제끼는 5를 대응시키지 않는 거, 4와 6에만 대응시키는 거 2의 3승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그 치역에 대한 조건이 들어가 있는 함수 있죠. 치역의 개수가 몇 개야라. 이런 조건이 들어가 있는 함수를 세는 방법들을 많이 물어보고 있어요. 누가? 제가. 그래서 이렇게 세주면 될 거고, 다음 그 밑에 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fx가 4, 5, 6이면 이걸 이렇게 대응시키면 돼요. 요걸 이렇게 대응시키면 됩니다. 4, 5, 6에서 4, 5, 6으로 1대1 한 개씩 대응시키면 걔가 3팩터리얼 되겠죠. 그러면 1, 2, 3은 이미 치역 4, 5, 6을 다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함수하시면 되겠습니다. 1, 2, 3에서 4, 5, 6으로는 아무렇게나 대응시켜도 상관없죠. 그래서 3에 3승 가시면 돼요.
숫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요거 하나를 포함해서 다 더하면 321개가 나오더라고요. 숫자도 예쁘게 맞췄죠. 네. 그래서 이 정도 난이도로 나와버리면 진짜 확통 주제의 킬러 돼버립니다. 28번에 나왔는데 29번보다 정답률이 더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내버리면. 너무 좀 약간 과한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습하는 과정이시니까 함수의 개수인데 치역에 대한 조건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내가 처리할 것인가, 그것도 합성함수의 치역이 조건이 들어가면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해서 연습할 수 있는 소재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저거 6이 아니고 7로 했다가 1부터 7까지 했다가 제가 계산하다가 빡쳐가지고 예, 걷어치웠어요. 이거 안 돼. 숫자 너무 복잡해져서 좀 줄였습니다. 자, 그 옆에 문제는 미적분 계산 문제인데, 이게 설마 이거 헷갈리는 분은 안 계시겠죠? ST를 다시 적분해야 돼요. ST 구하시면 안 돼. 자, t가 1보다 크기 때문에 y는 x와 탄젠트 x가 이렇게 접해서 올라가고요. 그 다음 sin x는 원래 이렇게 밑에서 있는데 t가 1보다 커지면 얘가 위로 볼록이기 때문에 탄젠트를 살짝 추월해서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점이 만들어지고요. 사인이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 여기가 ST가 되고, 이 ST를 구하는 게 아니고 저 ST를 다시 뭐 하셔야 돼? 적분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아주 가끔 그런 친구들을 보거든요. 학원에 있으면서 넓이를 새로운 함수로 주고 그걸 적분하라고 시키면 넓이 구하고 끝내요. 적분해야 되는데. 네, 근데 그러시면 안 되겠지. 네. 자, 요거는 요 교점을 찾아야 되는데 이 교점을 알 수가 없죠. 우리가 뭐 t에 대해서 구할 수 없으니까 이건 알파라고 두면 st는 0에서 알파까지, 사인이 위에 있으니까 t sin x 마이너스 탄젠트 x dx 해주면 될 거고, 이거 계산은 생략합시다. 뭐라고 해놨죠 제가? 해설해. 네, t-ln t-1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제가 이걸 우연찮게 해봤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무슨 함수죠? 이거 초월함수 중에 뭐죠 이게? 삼각함수잖아요. ST 구했더니 무슨 함수가 나왔지? 로그 함수로 변신했죠. 재밌지 않나요? 예, 죄송합니다. 재밌기는 개뿔. 짜증나지. 왜 상관없이 제가 왜 로그함수로 변신하고, 예. 어쨌든 이 알파를 처리하면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 다음 이제 이걸 2부터 2제곱까지 적분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한테 맡길게요. 뭐 다항함수에다 로그함수니까 적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교점을 알 수가 없을 때 그걸 미지수로 놓고, 그 다음에 이 미지수를 포함했을 때 어떻게 이 식을 처리하는가, 이런 것들은 꼭 연습이 되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5번. 이 2차 곡선 문제가 학생들의 어떤 승부욕을 자극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불타올라서 열심히들 푸는데, 대까지만 할게요. 네. 근데 이 정도는 뭔가 할만한 것 같아서 막 이렇게 덤볐는데, 성공하신 분도 있고, 실패하신 분들도 있고, 네. 솔직히 조금 살짝 거시기한 건 이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거든요. 정의와, 처음에 이제 정의를 이용해서 삼각형 PFF'이 3, 4, 5 직각 삼각형이라는 걸 찾으셔야 합니다. 정의에다가 그 등차수열 조건이 있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 문제가 좀 까다로워지는 것 중에 하나는 문자들을 막 다 문자로 줘놨어요. A, B 다 줘버리고 이러니까 그때 내가 어떻게 그걸 정리할 것인가입니다. 주로 이제
정의를 이용해야 되겠죠. P에서 F, F 프라임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나를 L로 두시고 그러면 P, F 프라임 L 플러스 2A가 되죠. 네. 그 다음 FF 프라임은 보통 C를 많이 주니까 EC 이렇게 줍니다. 그 다음 이게 제일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PF의 길이가 BF의 길이랑 똑같다는 거죠. 원이랑 만나는 점이니까. 그걸 딱 집어넣게 되면 이 세 개의 길이 중간에 B는 일단 L과 C 그리고 A에 대한 식인데 걔가 하나로 다 뭉쳐져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3A, 4A, 5A 이렇게 맞나? 3C, 4C, 5C인가? 저 3A, 4A, 5A, A에 대한 식으로 다 바뀝니다. 결국 문자가 많을 때는 한 문자로 다 이렇게 바꾸는 게 중요한데 이건 다 그렇게 바뀌거든요. 그러면 눈치 좋으신 분들은 이거 직각 같은데 이렇게 푸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는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이 되는 거고 3, 4, 5 직각 삼각형이니까 각 QF, F'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FR 길이가 15를 이용해서 PF 길이도 구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저는 이제 코사인 법칙 안 쓰는 척하고 이제 수선발 내려서 피타고라스 정리 2번 썼는데 그 코사인 법칙 쓰셔도 괜찮죠. 예. 최근에 수능과 평가원에서도 2차 곡선 문제를 조금 복잡하게 줄 때 쌍곡선, 타원, 포물선의 방정식을 특히 타원과 포물선, 타원과 쌍곡선인데 이딴 식으로 줘버립니다. 문자를 다 줘요. A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분의 1 이렇게 줘버립니다. 그럼 그때 내가 문자를 어떻게 두고 어떻게 식을 정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런 연습들을 통해서 좀 익혀두시기를 권해요. 그냥 되는 대로 풀다 보니까 어떨 땐 나오고 어떨 땐 안 나오고가 아니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문자를 좀 정리해 가는 게 좋을 거다라는 건 좀 연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복모 8회는 마쳤고요. 있어요. 가오니까 안에 챙겨 나왔어. 네. 클리어 매스 2회도 1회랑 그 송원 결과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난이도가. 그리고 저희가 이제 출제할 때는 11월 수능 기준으로 한 92컷 정도를 예상하면서 출제를 했어요. 근데 학생들 반응은 어려워요. 더라고요. 그래서 뭐 성원에 계신 분들도 다들 어렵다고들 하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그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 어렵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난이도 예상을 잘못했다라고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나머지 문제들 뭐 킬러급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문제들에서도 살짝씩 아마 어렵게 해놨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더 어렵게 느끼시는 것 같은데 작년 6월에 많이 당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어렵게 해버리니까 등급컷이 팍 내려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소에 그렇게 좀 준비해 두시면 실제 수능 칠 때 굉장히 편하실 겁니다. 제가 맨날 이런 문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풀리고 저도 풀고 막 이러다가 저번 목요일에 대성에서 모의고사를 쳤는데 모의고사를 이렇게 풀어가는데 킬러 30번을 제외하고 나머지 문제를 푸는데 너무 푸근한 거예요. 게다가 그런 거 있잖아. 굉장히 양념 많이 들어가 있고 MSG 잔뜩 들어가 있고 뭐 얼큰하고 자극적인 거 먹다가 담백한 거 먹으면 이렇게 뭔가 상쾌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야. 뭐 조건이 별게 없어. 왠지 하나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뭐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척척척 풀려가길래 좋다. 이제 그러고 이제 풀었었는데 그리고 풀면서 그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다가 다음 저런 조금 MS 좀 들어가 있고 양념 좀 쳐져 있고 조건이 한 개가 더 들어가 있고 하나를 더 숨겨놓고 이런 문제를 풀게 되면 학생들이 조금 부담스럽겠구나.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훈련이 되어 있으면 쉽게 나오는 건 더 편하게 풀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특히 이과 되게 가혹하잖아요. 수능 시험이라는 게. 한 문제당 이렇게 등급이 확 바뀌니까. 그래서 그 한 문제
뭐 킬러를 제외한 나머지 준킬러 아니면 빅킬러 4점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를 다 얻을 수 있도록 평소에 조금 터프하다고 느껴지더라도 이게 나의 그 수학 근육을 키워줄 수 있는 엑서사이즈가 된다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벡터 저번에 과제였나요? 네. 질문 있으신 분은 좀 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알았어요. 질문 없어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만들어 놨던 노트들이 다 소진되어서 이제 새로 노트를 이제 제작하려고 하는데 껍데기 표지 디자인을 하다가 거기 인쇄소 디자인실이 너무 마음에 쏙 들진 않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한 가지 아이디어가 사진을 넣자. 네. 여러분 사진 넣어 드릴 건 아니고요. 제 사진을 넣자. 라고 이제 다른 학생들한테 얘기했더니 좋다고, 넣으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M4의 H 선생님 사진, 이렇게 껍데기 딱 넘기면 뒤에 이제 그 모델 포즈 취하고 앉아가지고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걸 보더니 선생님은 누구세요? 이래가지고 찍은 거. 예. 그래서 제 사진이 들어간 노트를 드린다고 해서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요. 다음 두 번째, 절대 낙서는 하지 말아 주시기. 옛날에 지금 이투스에 있는 그 선생님 학원에 교재에도 보면 맨 뒷장에 사진이 큼지막하게 넣어놨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의 이제 비주얼적인 특징이 이게 없어요. 그래서 거기 다니는 학생이 그 사진에다가 눈썹을 그리는 거예요. 색칠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예, 그럼 태원이었답니다. 그게 걸리면 쫓아냈대요. 수업 시간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눈썹 그리면 태원이야. 그래서 예. 뭐 여러분들이 뭐 거기다가 뭘 한다고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만은 네, 그렇다고요. 근데 혹시 뭐 제발 사진은 넣지 마세요라고 하시면 안 넣겠습니다. 없어요? 없어. 네, 그럼 같이 보도록 하면 되겠고. 없습니까? 오. 네.
같이 한번 봐볼까요? 310번부터 한번 봐보겠습니다. 네. AB가 2K, AD가 3K인 직사각형에서 3등분한 점, 그리고 2등분한 점 해서 이렇게 정사각형 6개를 만들고요. 8개의 교점 E1부터 E8까지에 대해서 AEI-A21 벡터의 크기가 36 되겠습니다. 여기가 E1, 2, 3, 4, 5, 6, 7, 8. 네. 자, 지금처럼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떤 느낌 나세요? 좌표 또는 성분 느낌 나지 않으시나요? 네, 그치? 네. 그러면 AEI 벡터 다 더한다고 쳤을 때 A부터 8까지 가로 성분 그걸 I라고 EX라고 한번 해볼까요? 요게 몇 개가 더해지죠? 원일 때는 안 더해지죠? 그 다음 요쪽에 한 칸씩 몇 번? 3번. 2칸씩 몇 번? 3번. 3칸씩 한 번 가게 될 겁니다. 다음 Y축 방향 단위 벡터는 몇 개 있을까요? 얘네들은 안 더해지죠? 이쪽은 하나, 둘, 셋, 4개. 한 개짜리가 4개 있고요. 2칸 가는 게 하나, 둘 있습니다. 요 밑으로 가는 걸 EY라고 할게요. 요걸 EX, EY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2칸 가는 게 2개 있으니까 4. 그다음 여기서 AEI 벡터를 8개 빼요. AEI 벡터 얘잖아요. 8개를 빼. 그럼 이거 사라지네요. 그럼 이것만 남습니다. 그럼 이게 12EX 벡터가 되고 그거의 크기가 문제에서 36이라고 주셨으니까 요거 크기는 3 이렇게 나와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분으로 쪼개서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 것 같고요. 311번은 넘어갑시다. 이거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 벡터를 이용해서 어떤 도형적인 성질을 증명할 수 있는 문제인데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되게 재밌는 문제이긴 한데. 네. 자, 312번에 8등분, 원을 8등분한 점이거든요. 그때 AP1, 원을 8등분했다라고 하면 중심 O를 시점으로 바꿨을 때 OPI 벡터들 이걸 다 더하면 I가 1부터 8까지 8개 그럼 0벡터가 된다. 이 성질을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점을 다 O로 바꿀게요. 그러면 AP1은 OP1-OA 될 거고 그 다음 게 OP3 -OA 그 다음 OP5 -OA 그 다음 OP7 -OA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팔각형이니까 팔각형이면 이렇게 십자 그어주시고 다음 돌려서 45도 돌려서 그어주시면 돼요. X축, Y축, XY, Y는 X, Y는 Y, Y는 마이너스 X가 하면 되는데 어떻게 줬지? 여기서 P1이네. 1, 2, 3, 4, 5, 6, 7, 8 맞죠? 이때 5에서부터 1, 3, 5, 7 이것만 하라는 거네요. 얘네 다 더하면 얼마예요? 쉽게 보이시죠? 0벡터 돼버리지. 사라집니다. 그럼 남는 게 OA 벡터가 4개 있고요. 이거 시점을 A로 바꿔주면 4AO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K 값은 쉽게 나와주겠네요. 자,
자, 요거인데 이게 짝수각형이니까 지금처럼 두 칸씩 건너뛰어서 다 더해도 뭐가 된다? 0벡터가 되어버리겠습니다. 그 다음 316번. 네. 선분 AB의 길이가 6인데 주어진 게 A에서의 길이 이거죠. A에서 P까지 거리 더하기 AB-AP면 PB가 되죠. 그치? 그러니까 B까지의 거리의 합이 8이 되세요. 타원이죠. AB가 초점인 타원 장축의 길이가 8 되겠습니다. 그래서 AB를 플러스 마이너스 3이라고 두면 꼭지점이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고, 그러면 이쪽에 B제곱은 16 빼기 9 하니까 루트 7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요런 타원이 만들어지게 될 거고, 이거에 대해서 타원 위에 두 점에 대해서 CD 길이 최대값은 장축의 양 끝점이죠. 이게 최대가 되는 순간 되죠. 네, 그래서 정답은 8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321번. 네. AB가 3, AD가 8인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3, 8 직사각형. 네, 이쪽부터 A, B, C네요. A, B, C, D. P가 선분 CD 위를 움직인다. 요거 위에 점 P가 있을 때 AB 더하기 AP 벡터 크기의 최대값. 네, 이거 한번 해보죠. 첫 시간에 그 벡터 첫 시간에 요 연산, 특히 이제 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 고정된 벡터죠. AB 벡터가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얼마만큼 가세요? 3만큼 가라거든. 그 말은 이거를 AP의 종점 P를 오른쪽으로 어떻게 해라? 3만큼 평행이동하여라 되겠습니다. 3만큼 평행이동하여라. 그러면 여기 AB, P가 D에 있을 때 3만큼 이동하면 C가 될 거고요. 그 다음 C에 있으면 오른쪽으로 3만큼 여기 되겠죠. C'이라고 합시다. 그럼 얘가 A에서 요 위에 있는 점, 얘를 Q라고 할게요. 네,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A에서 Q까지의 거리가 될 거고, 언제 최대니? A에서 Q까지 거리면 여기죠. C'까지 거리가 최대. 이게 6이고 8이니까 오케이. 최대값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으로 주어져 있을 때 그 자취 어떻게 되느냐. 지금처럼 요게 고정돼 있으면 평행 이동하세요 될 거예요. 이 인마도 움직이면 나누기 2 해서 뭐 하거나 중점이 어떻게 되느냐 찾자. 아니면 사관학교 그 327번에 나왔듯이 쓸고 지나가는 영역을 찾아봐라 입니다. 바로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쓸고 지나가는 영역. 자, 그 다음 CB-CP. 자, 합벡터가 아니고 차 벡터면 두 종점 사이의 거리죠. 이게 PB 벡터가 될 거고, 크기니까 B에서 P까지 거리인데 그거의 최소값. P가 이렇게 선분 위를 움직입니다. 최소는 점에서 거기 뭐 내려? 수선의 발 내려라. 그러니까 최소죠. 그치? 그러니까 이거의 최소값은 높이 8 되겠습니다. 두 개 더 하세요. 그럼 18. 네. 자, 326번, 327번 같은 문제이니까 조금 더 까다로운 327번 해보겠습니다. 합과 영역. 네, 제 느낌은 쓸고 지나간다예요. 어떤 도형이 그냥 그거대로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움직여. 그러면서 그 움직이면서 쓸고 지나가는 영역이에요.
선분 BC 위에 점 Q가 있고 A를 중심으로 하는 원주상의 점 P가 있다고 칩시다. 이때 AP 벡터에다가 BQ 벡터를 더하면 뭐 이딴 식으로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표현, 시점이 서로 다른 거예요. 이걸 AX라고 한번 해볼게요. 작년 수능 29번처럼 이때 X의 자취는 어떻게 될까? 자, 이미 이거에 필요한 걸 저기서 했습니다. 여기 두 개를 더해놨을 때 얘가 고정돼 있어요. 그러면 얘 자취잖아요. 선분. 선분을 어떻게 하는 거죠? AB면 AB만큼 이렇게 옮기는 거죠. 평행이동 시키는 거지. 그렇지? 자, 그걸 똑같이 Q에 대해서 해보는데 Q를 고정시켜 놓고 한번 해봅니다. 만약에 Q가 B에 있어요. 그러면 이 원 P를 어떻게 움직이지 말아줘. 그냥 여기 있어라 해요. 다음 Q가 C까지 양 끝점 한번 해봅시다. Q가 C까지 가면 어느 만큼 저 원을 옮겨라야? 요만큼이죠. 요 길이만큼 원을 옮겨라 합니다. 자, 원을 옮길게요. 원을 옮겨라는 건 원에 뭘 옮기면 돼요? 중심을 옮기는 거겠지. 따라서 A에서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서 중심을 옮긴 다음에 여기서 원을 하나 새로 그려주겠습니다. 분필 너무 많으니까 손에 쥐고 하는 것도 힘들다. 뭐 길이는 접한다고 갑시다. 요렇게 될 거예요. 이게 이제 Q가 C에 있었을 때야. 그런데 Q가 B부터 C까지 이렇게 움직이죠. 그러면 처음에 여기 있었던 AP X가 어떻게 되겠지? 요 파란색까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쪼르르 쓸고 지나가겠지. 이렇게 쫙 쓸고 지나갑니다. 그럼 그때 쓸고 지나가면서 이 안쪽을 어떻게 할까요? 다 채우겠죠. 다 채워버리겠지. 그래서 구하는 자취는 요 원과 요 원을 이렇게 접선으로 탁 이어서 그 안쪽을 다 채우시면 돼요. 요게 X의 자취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쓸고 지나가는 영역이라는 게 이런 느낌이에요. 됐죠? 자, 이걸 바탕으로 저 327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심과의 크기가 60도 3분의 파이인 부채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꼭지점에서 그 꼭대기에서 수선의 발내려요. 그럼 중점이겠죠. 그래서 O, M, A, B. 이거에 대해서 점 P는 O, M, B 이렇게 꺾인 선분 위를 움직입니다. 보통 둘 다 곡선은 잘 안 주시거든요. 둘 다 곡선 주면 제일 유력한 건 둘 다 원으로 주시는 걸 거예요. 원이 아니고는 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선분, 하나는 뭐 곡선 혹은 영역 이렇게 주실 수 있는데 지금 이건 선분을 주셨는데 선분을 두 개 이렇게 주셨어요. 여기서 우리 선분할 때 어떻게 해봤냐면 처음과 끝 한 다음에 그 사이는 그냥 연결시켰거든. 저기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P가 O에서 M, M에서 B 움직이니까 O, M, B에 있을 때 점 R이 어디 있느냐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 자, 점 Q는 일단 요 부채꼴의 호 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 두 개를 더해서 만들어지는 R은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죠. 자, P가 O에 있을 때 그러면 뭐 OP 벡터가 0벡터니까 그냥 R은 여기가 되겠죠. 그렇지? 자, 그 다음 P를 M으로 옮겨 봅시다. 그러면 이 친구를 OM만큼 요 길이가 1이죠. 그러니까 요 부채꼴의 호를 옆으로 한 칸 미는 건데 이것도 부채꼴 원의 일부니까 뭘 밀까요? 원이면 뭘 옮기면 되겠지? 중심을 옮겨버리자고요. 중심을 O에서 한 칸 옆으로 밀게요. M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 M을 중심으로 하는 부채꼴을 그려주시면 돼. 자, 그러면 반지름이 2니까 여기서 2만큼 가고요. 그 다음 여기도 옆으로 1만큼 오겠지?
그다음에 요 색깔 맞춰서 그려보면 아마 부채꼴이 요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P가 M일 때 R, 현재 R을 그리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까지 갈 겁니다. 다음 세 번째 P가 어디다 해야 되지? B까지 가야죠. B. P가 B로 갔다라고 하면 중심을 O에서 B로 옮기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중심으로 하고 동일한 중심각 3분의 파이짜리 부채꼴을 그려주면 되니까 여기 아까 이게 1이었거든요. 1만큼 더 가. 그럼 여기까지 갈 거고 그 다음 60도니까 이거 연장하면 되겠죠. 쭉 연장. 그래서 P가 B에 있을 때는 부채꼴이 이렇게 그려지게 될 겁니다. 선분으로 주어졌을 때 지금 꺾인 선분도 마찬가지예요. 끝점들에서 어디까지 갈지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사이는 쓸고 지나가면서 다 메꾸면 됩니다. 쓸고 지나가면서 다 메꾸면 돼요. 메꿔 보자고요. 그러면 노란색에서 주황색까지 쓸고 지나갔다 그러면 옆으로 이렇게 다 채우면 되겠지. 그 다음 주황색에서 보라색까지 가세요.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위로 쭉 밀고 가면 되겠어요. 그럼 저렇게 이상하게 생긴 모양이 주어진 R의 영역이 될 거예요. 그런데 저거의 넓이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이거는 솔직히 우리 아들이 유치원 때 데려다 놓고 이거 어떻게 할래라고 물어도 답을 할 것 같아. 여기서 분들 지금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죠? 이거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저 튀어나온 놈을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 보면 정말 영화에 나오는 그 기술도 부럽다니까? 이 상태로 딱 찍고 딱 떼면 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딱 떼가지고 어떻게 할까? 여기서 딱 붙이면 되겠죠. 머릿속에 상상되시죠? 이걸 딱 떼서 여기서 탁 치고 나오면 돼. 실제로 그런 디스플레이가 가능하려면 여기 자비스가 있으면 되는데 아니면 프라이데이가 있거나. 근데 제가 한 몇 주 전에 봤는데 그 엔드게임 개봉하고 막 한참 그 전에 마블 영화들 막 TV에서 계속 보여줄 때 있었거든요. 그때 보니까 그 에이지 오브 울트론 자비스가 비전한테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인공지능을 아이언맨이 선택을 하는 것 같던데 맞아요? 칩 같은 거 여러 개 꺼내놓고 그 중에 프라이데이 꺼내더니 이렇게 집어넣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럼 프라이데이 말고 다른 것들도 있다는 얘기야? 네? 와, 저는 진짜 아이언맨 보면서 제일 부러웠던 게 자비스 프라이데이인데 그런 애들이 있으면 어우. 네. 어쨌든 자 요거랑 현재 이게 평행 이동한 상태이기 때문에 딱 맞아 떨어지겠죠. 그렇지. 그래서 채우고 나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하는 영역의 넓이는 요 직사각형의 넓이와 같아지고요. 이 직사각형은 가로가 2, 세로가 요 높이니까 루트 3 되겠습니다. 이 문제 통해서 이제 쓸고 지나가는 영역, 그 다음에 저희가 저번 시간에 개념하면서 중점의 자취 해봤거든요. 두 가지 영역, 쓸고 지나가는 거, 그 다음에 중점, 그 두 가지만 아시면 영역과 관련된 문제들은 더 이상 나올 게 없어요. 더 이상 나오면 풀지 마세요. 어차피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 아닐 거니까 그냥 잘 찍으면 되겠습니다. 숫자를 얼마나 하지? 선생님으로서 이런 얘기하기 좀 거시기하지만 예. 그때 보고 뭔가 번뜩이는 게 있다 그러면 푸시고 아니면 예, 깨끗하게 포기하시는 것도 한 가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요거 했던 거 토대로 326번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저 정사각형이 쓸고 다니면 어떤 모양이 만들어질까? 네. 그래서 요거는 요 1번까지 포함해서 좀 확실히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352번 봅시다. 네. 1차 결합과 자취
좀 기계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안 했나? 했어요. 좌표 평면 그려서 1대1로 대응시키자 그런 거 안 했어요? 합시다. 벡터의 기저 표현이랑도 상관이 있는 건데 1차 결합이라는 게 별게 아니죠. OP 벡터가 A, OA 플러스 B, OB 이런 식으로 주어질 때를 1차 결합이라고 합니다. 요거 A와 B는 고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한 실수배에서 더한 걸 그냥 있어 보이는 표현으로 1차 결합이라고 합니다. 1차라고 하는 건 차수가 1차 뭐 곱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OA 뭐 크로스 OB 이런 거 없고 A 제곱 이런 거 없고요. 네. 자, 이때 점 P의 자취를 뭘 이용해서 구하냐면 A, B 좌표 평면에서 이렇게 대응 관계로 설명할게요. 좌표 평면에서 했던 것 같은데 A, B의 자취랑 1대1로 딱 결합시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첫 번째 제일 유명한 게 이거거든요. A 플러스 B가 1 아시죠? 두 개를 더했는데 그 개수의 합이 1이다 라고 하면 이때 점 P의 자취는 뭐가 되죠? 다른 범위가 없어. A와 B에 대해서 뭐 양수열 이런 범위가 없어요. 그럼 뭐가 되지? 직선 AB가 되죠. 직선 AB. 그러니까 A와 B가 둘 다 양수다라는 조건 들어가면 선분 AB가 됩니다. 직선 AB 되는 이유는 이거 AB 부호에 따라서 외분점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걸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거든. 자, OA 벡터를 요게 보통 앞에 있으면 이걸 X축 방향을 할 거니까 OA 벡터는 지금처럼 눕히시는 게 좋습니다. 문제에서 안 누워 있으면 이렇게 회전을 시켜버리시면 돼요. 그때 이제 이 영역의 넓이나 이런 건 크게 상관없고 길이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 OB는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AB 평면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때 이거 방향은 좀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얘가 가로면 이걸 가로로 두고요. 이건 세로로 이렇게 두시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A 플러스 B는 1이라는 직선을 그리게 되면 1, 0, 0, 1 지나는 직선 이렇게 되죠. 이때 제가 지금 이렇게 절편 찍어놨는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1, 0과 0,1을 지나는 직선. 요 1, 0을 OA 벡터를 한 배한 벡터의 종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0,1은 OB 벡터를 한 배한 벡터의 종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직선을 이렇게 이었죠. 위쪽에서 이 두 점을 이어버리시면 됩니다. 여기서 직선일 때 이쪽도 직선이 돼요. 그게 이제 1차향 리니어하다는 뜻인데 지금처럼 동일하게 이렇게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 문제에 나오는 걸로 한번 해보죠. S 플러스 2t가 1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AB로 바꾸면 A 플러스 2B 이퀄 1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똑같이 OA, OB가 이렇게 있고 다음 AB 평면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 S와 T는 모두 0 이상이다. 이것도 붙일게요. 이쪽은 A와 B가 A가 0 이상, B가 0 이상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말이 이 평면에서는 어떻게 되지? 몇 사분면? 1사분면과 요 축만 생각해 보라 이거죠. 다음 A 플러스 2B가 1이다 라는 저 직선을 그려보면 절편 먼저 찾을게요. A 절편은 1, 그러니까 여기 1,0 될 거고 B 절편은 2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2분의 1 되죠. 그런 다음에 이거 두 개를 잇는 선분이 나올 거예요. 요 영역까지 하게 되면. 맞지? 다음 이걸 이쪽에 붙일 때 어떻게 하면 돼? 여기가 1이니까 OA 벡터의 종점, 한 배 한 종점 여기를 찍고요. 다음 여기 2분의 1이면 OB에서 어디 찍으면 될까? 2분의 1이니까 2분의 1배 한 거 중점 하시면 되겠지. 그런 다음에 이 두 개를 여기에 이었듯이 똑같이 이어주시면 돼요. 다음 끝이면 여기서 끝내고 연장돼 있으면 연장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OB의 중점을 뭐 M이라고 한다면 얘는 이때 점 P의 자취는 선분 AM이 되고요. 니은에서
선분 AM 길이가 선분 AB의 길이보다 크냐, 요 길이가 이거보다 크냐라는 건 알 수가 없죠. AB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지금은 꽤 비슷해 보여요. 이등변 삼각형이 나올 수도 있겠지, 중점 했을 때. 그 다음 이걸 돌리면 게다가 이쪽 막 이렇게 움직여 보면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는 틀렸어요. 다음 디귿 세 번째는 영역으로 주어지는데 S 플러스 ET가 1 이하이다 라고 할게요. 이거는 A 플러스 2B로 갈게. A 플러스 2B가 1 이하 이렇게 주어지면 동일하게 A가 0 이상 B가 0 이상일 때 이쪽에서 여기 AB 평면에서는 요렇게 영역으로 주어지죠. 그치? 그리고 이때 어떤 점이 하나 더 등장하냐면 원점이 하나 더 등장하거든요. 그럼 동일하게 이쪽으로 와서 여기 원점 찍어준 다음에 요 두 선분 이 세 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영역이니까 선분과 선분으로 둘러싸인 영역을 동일하게 색칠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점 P의 자취가 돼요. 그래서 이 스타일 문제는 풀이 방법이 딱 결정되어 있고요. 알면 바로 시작해서 뭐 3분? 아니 2분 안에 뭐 답이 다 나옵니다. 그치. 자, 그리는 영역은 삼각형 OAB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다음 여기서 어떤 숫자를 가지고 계산하자라고 한다면 이 영역의 넓이는 삼각형 OAB 영역의 넓이 몇 배? 이거 중점이니까 몇 배 되지? 2분의 1 되겠죠. 숫자를 요즘 뭐 숫자를 물어본다면 그렇게 될 거고요. 다음 이 점에 대해서 뭔가 길이를 구하세요. 다른 점을 한 개 주고 길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물어볼 수 있겠죠. 뭐 여기 대충 있다 치면 최대값은 이때일 것 같고 최소값은 수선발일 때 같고 네. 그랬지? 그 다음 물어보는 건 뭐 문제도 요즘 더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영역 나오면 주로 세 가지 정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넓이 물어봤죠? 그 다음 길이 물어볼 수 있지? 그다음 세 번째 이 영역 위에 있는 점에 대해서 어떤 벡터랑 내적을 해보세요.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영역을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대응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가 352번이었고요. 354번이 동일한 걸 써먹을 수 있으니까 한번 적용을 해 보시고요. 355번은 이 중점, 우리 첫 시간에 썼던 그 중점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요거까지 하고 조금 쉬는 게 어떨까요? 네, 좀 쉽시다. 혹시 뭐 그런 거 저는 저녁 식사 이후에는 절대 칼로리를 섭취하지 않습니다 라거나 그럼 고마우신 분이 안 먹어요? 손 들길래 손이 쓱 움직이길래 땡큐를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 밤에 아이스크림 먹으면 감기 걸려서 안 돼요. 동호 안 돼요? 알았어요. 예. 자, 좌표 평면의 넓이가 9인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작년에 그 친구를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알았나? 그 과거 대비반, 과거에 영재고 대비반이라는 수업을 했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알아서 실제 영재학교 갔어요. 대구과학고등학교. 그런데 목표가 이제 칼스를 붙었는데 의대를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작년에 송원에서 한 해 더 했어요. 의대를 가기 위해서. 영재학교에서 의대 가기 정말 어렵거든요. 영재학교를 가기 위해서 의대 가기가. 그래서 한 해 더 했고 그 친구가 이제 수능 치러 갔는데 이걸 실패했어. 그 친구도. 근데 수학을 굉장히 일반기 고등학교에서보다 영재학교 출신이니까 여러 가지 수학들을 많이 해봤어요. 저도 못하는 걸 막 하고 있더라고. 요즘 다 잊어버려가지고. 라그랑주 승수법 막 쓰고 있고. 그래서 이름만 기억나는 건데. 그런 거 막 쓰고 있고. 근데 이건 실패했어요. 너무 많이 한다고 이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진 않아. 이거 어떻게 도전했냐면 좌표로 도전을 했대요. 제일 처음에 좌표 평면 S라고 나오잖아.
도대체 어떻게 좌표로 도전했니? 좌표하려니까 갑갑하잖아요. 지금 점이 몇 개야? A, B, C, P, Q, R, X 7개인데 와, 용기가 대단하죠. 엄두가 나요, 혹시 이런 거 좌표할? 그렇지? 저는 이제 좌표를 쓰는 해석계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실전적이고 기하가 잘 안 될 때 해석계로 쓰면 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해석계가 안 되는 곳이 있어요. 해석계를 풀 때 답이 안 나오는 거, 즉 수식만 가지고 답이 안 나오는 게 영역이야. 영역에 관련한 문제들은 안 돼요. 너무 어렵습니다. 안 되진 않겠죠. 되게 잘하시는 분들은 하겠지. 수학을 잘하시는 분들은. 근데 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3차원에서 3D에서 영역 나온 문제 있었거든요. 내적 가지고. 그것도 좌표로 실패했고 안 되죠. 못하겠더라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점이 7개면 어떻게 좌표로 둘 수가 있지? 안 되죠. 예. 따라서 영역과 관련된 문제는 순수 기하로 접근합시다. 그런데 영역이 언제 나오냐면 우리 저번에 했었는데 움직이는 점입니다. 근데 이게 선분, 곡선 위를 움직이는, 선분은 이제 곡선을 포함시켜서 어떤 곡선 위를 움직이는 동점이에요. 영역이 아니고. 그 두 동점에 대해서 중점 합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확장하면 1차 결합도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여기서 1차 결합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상수 곱해서 더하는 것들. 네. 대표가 이제 중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결과가 이 중점에 자취하게 되면 영역으로 나옵니다. 하나의 어떤 선분 이런 걸로 선으로 안 나와요. 영역으로 나오고 이런 건 좌표로 불가능하실 거예요. 저 해봤는데 성공하신 분은 대단하신 거예요. 저한테 가져오시면 제가 그 풀이 사겠습니다. 절대 돌 나갈 일이 없습니다. 예, 제가 요즘 그렇게 경제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빚지게 생겼어가지고 이 옆 동네로 오자고 그래서 여기 너무 비싸요. 그래서 저 구석에 들어가려고. 동네는 여긴데 저 구석. 네, 영역으로 나옵니다. 자, 봐볼게요. 일단 첫 단추는 이 변형이에요. AX 벡터가 4분의 1인데 얘를 2분의 1에 2분의 AP 더하기 AR 더하기 AQ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죠. 그러면 요게 PR의 중점 M이라고 하면 2분의 1에 AM 플러스 AQ가 될 거고, 따라서 다시 2분의 2개 더 해놨으니까 A에서 M과 Q의 중점 필요 없겠네 여기. 따라서 X는 M과 Q의 중점 되겠습니다. M은 뭔데요? P와 R의 중점이에요. 자, 이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삼각형 ABC는 대충 그릴게요. 일반적인 상황을 표현할 때 저는 보통 정삼각형 같은 거 잘 안 그리고요. 살짝 이렇게 밀어가지고 조금 삐딱하게 그립니다. 혹시 몰라서. 자, 대상요가 ABC라고 하면 P는 어디 있니? AB 위에 있고요. Q는 BC 위에 있고 R은 CA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P가 움직이고 여기에 Q, 여기에 R이 움직입니다. 첫 번째 P와 R의 중점. P가 선분 위를 움직이고 R이 선분 위를 움직일 때 자취, 중점의 자취 어떻게 되나요? 우리 첫 시간에 했었어요. 고정시켜놓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P를 A에 고정시킬게요. 그리고 R을 쭉 움직이면 A에서 C까지 그 중점은 어떻게 되죠? 중점은 AC의 중점까지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요 선분이 될 겁니다. P가 A에 있을 때. 다음 P가 B에 있어버리면 B와 AC의 중점. 그러면 요 삼각형에서 AB의 중점과 BC의 중점을 연결하는 요 선분이 되죠. 이렇게 연결해보면 여기가 중점 되잖아요. 그치?
따라서 P가 A에 있을 때 이 선분, P가 B에 있을 때 이 선분, 그럼 P가 A에서 B까지 움직이면 이 선분이 어떻게 하면 돼? 쭉 쓸고 지나가면 돼요. 쓱 쓸고 지나가면 되니까 이렇게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중점, 중점, 중점을 잇는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질 거예요. 뭐가? M의 자취 되겠습니다. 선분일 때는 되게 간단합니다. 양쪽 끝점 한 다음에 그걸 직선으로 이렇게 이으면 돼요. 쓸고 지나가 버리면 다 구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요거 M과 Q의 중점 할게요. Q는 역시 B에서 C까지 움직이니까 B일 때 해볼게요. 자, 영역과 어떤 점의 중점. 그러면 얘를 B 쪽으로 이렇게 뭐 하면 되지? 땡긴다고 해야 되나? 절반 이렇게 딱 땡기면 되죠. 절반 땡기면 돼. 그러면 야, 이게 평행사변의 영역이니까 요 점들을 땡겨 볼게요. 자, A를 절반 땡기면 P에 여기 중점에 갈 거고, 이걸 절반 땡기면 다시 중점에 올 겁니다. 그 다음 얘를 중점으로 여기 절반 땡기면 중점 갈 거고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질 텐데, 이 친구 땡기면 요거의 중점으로 올 거예요. 왜? 요렇게 이어보시면 여기가 중점 되거든. 따라서 중점과 중점과 중점들 다 이어서 다시 이렇게 이거에 닮은 비 2분의 1 절반으로 줄인 새로운 평행사변형 만들어질 겁니다. 평행사변형을 줄였는데 사다리꼴 말이 안 되죠. 닮은 비를 일정한 비율로 쫙 줄이게 되면 다시 평행사변형 될 거예요. 자, 이거는 점 Q가 B에 있었을 때입니다. 선분이니까 끝점 또 해볼게요. C에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요 평행사변형을 다시 이쪽으로 딱 절반 줄이면 되겠지. 아까 해봤으니까 똑같이 중점, 중점, 중점 이어서 지금 얘가 이 문제 풀면 중점 얘기 몇 번 할까요? 그런 게 좀 있어. 선생마다 자주 쓰는 표현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한국 지리 선생님이 말만 시작하면 항상 자로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반 부실장 공부를 안 하고 말이야. 맨날 이거 세고 있죠. 그래서 한국 지리 시간에 멀뚱멀뚱하게 항상 깨 있어요. 뭐 하느라고? 이거 세느라고. 한 번, 두 번, 세 번. 그래서 끝나고 나면 항상 알려줘. 이번에 몇 번이었다. 저도 이제 송원에서 한번 해봤어요. 아침 방송 수업을 듣는데 수학생인데 계속 같은 어휘를 반복해서 쓰는 거야. 얼막하면 이런 말을 계속 써요. 그래서 재밌어서 한번 이렇게 세봤어. 그랬더니 37번인가 하더라고요. 방송 한 20분, 30분 하는데. 예. 이 강의 영상을 보고 댓글에 그런 거 다시면 이제 환영합니다. 이번에 뭐 중점 몇 번 했다, 이런 거. 세고 계셔도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자, Q가 B에서 C까지 가로 방향으로 쭉 이렇게 움직이죠. 그러면 이 평행사변형과 이 평행사변을 어떻게 이어붙이면 돼? 가로를 이렇게 쭉 이어붙이시면 돼요. 직선으로 움직이는 것, 선분으로 움직이는 건 처음과 끝을 해놓으면 그 사이를 그 선분 방향으로 그냥 쫙 이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찾은 영역은 요런 육각형 모양이 나오게 되고요. 이 넓이를 구하세요인데 이것도 초등학생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요 삼각형 주어지고 넓이 알거든요. 그때 안쪽에 있는 이 육각형의 넓이를 구하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 풀 때 살짝 고민했습니다. 이 육각형을 쪼개서 넓이를 구할까 하다가 들여다보면서 에이 빼야지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이건 넓이 쪼개서 구하실 거예요? 아니면 이걸 빼실래요? 빼는 게 훨씬 쉽겠죠. 빼는 게 훨씬 쉬운 것도 중에 하나가 요게 군데 딴 거 아무것도 안 줬어요. 넓이만 줬는데 요 삼각형 봅시다. 2대1 닮음이죠. 2분의 1로 줄였지. 이 친구는 얼마로 줄였어요? 길이를? 중점에 다시 중점 잡았으니까 4분의 1로 줄였단 말이에요. 게다가 닮음이잖아. 그러니까 요 넓이는 전체 2분의 1의 제곱이 될 거고 이쪽은 4분의 1의 제곱배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과 친구들도 꼭 풀어야 했던 문제가 등비급수 활용 문제였어요.
거기 맨날 나오는 게 이런 거지. 닮은 비가 얼마고 넓이의 공비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 찾아라. 네. 다음 교육 과정에는 아마 또 들어오나? 미적분이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들어오겠죠. 여러분들 이제 과외하시려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가르치면서 배우는 건 또 달라요. 금방 배웁니다. 자, 어쨌든 요거 넓이는 전체 9에다가 2분의 1의 제곱이 될 거고, 이쪽은 9에다가 4분의 1의 제곱, 얘도 마찬가지 9에다가 4분의 1의 제곱 되니까 전체 9에서 요거 3개 빼면 정답 될게요.